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법무부 감사실이 어제 오래 기다려왔던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FBI의 트럼프 선거본부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 것이었느냐, 여기에 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관심이 큰 이유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과 공화당 측이 미국이 정보 진영 속에 딥스테이트가 있다, 즉 반 트럼프의 은밀한 조직이 있어서 이것이 특검 조사라든가 탄핵 조사를 일으킨 장본인들이다 하는 의심을 해왔는데, 이와 함께 음모설, 컨스피러시에 대한 의심도 계속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FBI의 딥스테이트 세력이 트럼프 선거본부에 스파이를 심어놓으려고 했다는 주장까지 했고, 실제로 FBI는 2016년도에 트럼프 선거 진행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2년 동안 줄곧 주장해왔던 음모설, 딥스테이트, 스파이 잠입설 등으로 자신이 날조와 마녀 사냥 조사의 피해자가 됐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이냐, 여기에 관심이 크게 쏠렸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감사실의 보고서는 FBI가 정치적으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하는, 즉 민주당에게 유리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FBI가 수사상에 저지른 오류, 실수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측은 이것이 즉 모함과 날조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 조사에 대한 또 다른 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제출된 법무부 감사실의 보고서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 내용을 보고 양측이 모두 승리를 장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FBI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부 감사실이 지난 2년 동안 수사를 해서 발표한 434페이지짜리 보고서에 실린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선거를 해치려는 정치적인 음모는 없었다. 그 내용은 모호성이 없는 명확한 언어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가 2년 동안 주장을 해온 딥스테이트 발언을 무효화했습니다. FBI가 트럼프 타워의 선거본부에 스파이를 심으려고 한 적이 없다, 또는 정보원을 포섭하려고 한 적이 없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국의 전 정보원인 크리스토퍼 스틸의 문건, 소위 노지아라는 것을 FBI가 수사한 적이 없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나지아라는 것은 트럼프가 모스크바에 가서 여인들과 놀아난 장면이 담긴 비디오가 있다더라는 세간의 소문을 야기했던 그 문건을 얘기합니다. 감사실은 그 문건 때문에 FBI가 수사를 한 적은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반 트럼프 세력에게 무릎을 치게 할 만한 정보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쪽에 보고도 있었습니다. 바로 감사실은 FBI가 이 조사를 하면서 트럼프 측근에 대한 조사에서 17개나 되는 수사상의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측이 무릎을 칠 만한 내용입니다. FBI가 이 수사를 벌이면서 4번이나 트럼프 측근, 예를 들면 카러 페이지에 대한 그 도청 신청을 잘못 냈고 17개나 되는 항목의 태만 또는 부정확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스틸스의 나지아 관련 조사에서도 피사 법원에 통신 감청 신청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변경시키는 오류를 냈다는 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양측이 모두 승리를 선언하게 된 것은 아전 인수격인 해석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가 최악의 것이고 이들이 정부 전복을 시도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결국 발각이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리포트는 17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 100만 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피차 아전 인수격인 해석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 보고서가 마지막 보고서가 되지 않게 될 것이고 FBI 장래는 더욱 암흑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연방검찰의 검사장인 존 더햄을 지목해서 감사실의 조사를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감사실의 조사가 시작 때부터 무죄 변명을 하기 위한 조사로 보이며 가장 약한 의심의 토대 위에 가장 불충분한 조사 보고서를 했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사에 대한 조사 임무를 받게 된 더햄 검사장은 나의 조사는 다른 사람, 다른 기관, 미국 국내외를 상대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사 범위가 감사실의 수사 범위보다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과 의회 측에서는 어제 보고서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실에 대한 진실 규명이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또 증명이 되었습니다. FBI가 트럼프 선거 진영을 조사하게 된 시발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2016년도 7월에 FBI가 오스트레일리아 외교관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는데 트럼프의 보호자관이 러시아로부터 정보를 얻었는데 그 내용이 클린턴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전언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FBI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설을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본부의 이메일이 절도를 당했고 공개가 됐는데 그 배후가 바로 러시아 정보 진영일 것이다 하는 의심이 있어 왔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3일 후에 FBI가 트럼프 선거 진영을 수사하기로 결정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 목적은 러시아의 정보 교란 혐의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실이 트럼프에게는 음모성, 딥스테이트로 해석이 된 것이고 어제 감사실 보고에서 나온 측근에 대한 러시아와의 통화 내역 감청 사실은 정부 전복 시도로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 감사실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입장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칼자루를 쥔 트럼프라든가 법무부 장관 측에는 불만족스러운 보고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조사에 대한 조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는 감사실 조사보다 더 광범위한 조사가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FBI, 연방조사국은 지금까지 공정한 수사에 대들보 역할을 해왔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계속적인 비난의 대상이 됐고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어왔었습니다. 국장을 비롯해서 부국장, 고위층들이 줄줄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왔고 명예를 지켜왔던 FBI 장래는 앞으로 좀 더 어두워질 것이다 하는 예상이 벌써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시사 해설은 믿음의 기업 황인석 치과 제공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12월 10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일부 내용을 오늘 공개할 계획이라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유로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의 관리들은 하원이 다음 주 전체 회의를 열어 트럼프 탄핵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어제 9시간 동안 이어진 법사위원회 공개청문회가 종료된 뒤 제럴드 네들러 법사위원장 등 주요 위원회 위원장들과 해당 안을 논의했습니다.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은 펠로시 하원 의장과의 회동 뒤 기자들에게 다른 위원회 위원장들과 탄핵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오전 9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의 2016년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정치 편향성이 없었다는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2016년 7월 31일 시작된 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해당 수사가 FBI 정책을 따랐는지를 비롯해 2016년에서 2017년
FBI의 해외 정보 감시 법안 상대 비사 감시 영장이 법무부와 FBI 정책에 부합하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법무부와 FBI 정책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이른바 딥스테이트의 정권 정복 시도이자 마녀 사냥이라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주장과는 배치됩니다. 칠레 공군은 어제 38명을 태운 군 수송기가 남극 대륙을 가던 중 돌연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17명의 승무원과 21명의 승객이 탑승한 C-130 허큘레스가 남극 대륙에 있는 칠레 기지로 향하다가 어제 저녁 교신이 끊겼습니다. 군 당국은 이에 즉각 경보를 발령하고 수색 구조대를 출동시켰다고 공군은 발표했습니다. 수송기는 오후 4시 55분경 수도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1860여 마일 떨어진 푼타 아레나스를 이륙해 남극으로 날아가던 도중 오후 6시 13분경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뉴질랜드 와이섬의 화산 분출로 인해 발생한 실종자 8명 중 7명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명도 사망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수습된 시신 5구를 포함해 사망자는 14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오늘 수색 헬리콥터 등 비행기들이 와이섬 일대를 촬영한 사진을 판독한 결과 6구의 시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어제 화산이 분출한 이후 구조대원들이 투입돼 사상자들을 육지로 이송한 이후 추가 분출 위험 때문에 수색 작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11분 화산이 분출하던 당시 섬 안에는 모두 47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부상자 중 31명은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체코 동부 오스트라바의 한 병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6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범행 후 도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전 7시경 체코 오스트라바의 대학병원에서 한 남성이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상자는 모두 병원에 있던 환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UIC 등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잇따라 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5분경 시카고 대학 캠퍼스 부근에서 22세 여학생이 강도를 당한 것을 비롯해 일리노이 대학 시카고 캠퍼스 근처에서도 강도가 나타나 학생을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탔던 차량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영화 홈얼론의 촬영 장소였던 위네카 주택에 아직도 관광객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0년에 발표된 홈얼론의 촬영 장소인 위네카 링컨 애비뉴에 벽돌집을 보려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주민들은 교통 혼잡 등의 불편함이 있으나 개의치 않고 있다고 이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오랜만에 시카고 지역에 빙점 이하의 추위가 다가왔습니다. 기상대는 오늘 겨울주의보를 발령하고 오늘과 내일 최저기온이 10도대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추위는 목요일에 다시 회복됩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맑은 날씨 보이겠지만 최고 기온이 20도대, 최저 기온이 10도대로 크게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오늘 최고 24도, 최저 12도. 수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면서 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26도, 최저 16도. 목요일은 흐리고 다시 기온이 3, 40도대를 회복하겠습니다. 최고 41도, 최저 31도. 금요일도 흐린 날씨 이어지겠고 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최고 41도, 최저 31도입니다.